충청권 대표 소주기업 선양소주 아시죠? 저는 선양소주 하면은 선양 오크나 990원 소주가 바로 떠올랐었는데 요즘은 이분이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선양소주의 조웅래 회장. 이분 심상치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선양소주의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2025년부터였는데요. 반응도 좋았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네로라는 광고 모델을 썼지만은 본인이 모델로 나섰던 25년의 매출이 가장 높거든요. 현재는 아이유 같은 스타와 소주 모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기업의 가장 파급력 있는 채널은 선양소주 채널이 아닌 조웅래 회장의 개인 채널입니다. 본격적으로 SNS를 시작한 게 1년 전쯤이라고 하시는데 대본도 없이 직접 기획을 하고 어떨 땐 편집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무려 12만 8천 명인데요. 개인 유튜브와 틱톡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걸 합치면 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선양소주를 홍보하기도 하지만 소박한 국밥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마라톤을 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죠. 사람들이 남기는 댓글에 일일이 대댓글까지 남기시더라고요. 대기업이 이미 장악한 소주 시장에서 슬금슬금 존재감을 보이더니 은근히 내놓는 제품마다 잘 나가기도 했고 최근에는 희석식 소주로는 최초로 말차 소주까지 내놓으면서 말차 코어에 올라탔습니다. 돈슐랭에서도 말차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말차가 들어간 제품들이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커피는 당연하고 말차 파이, 아이스크림, 우유 같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말차 자체도 씁쓸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소주와 합쳐지면 이게 대체 어떤 맛이 날지 이건 이따가 직접 마셔보고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 선양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선양소주가 말차 소주를 출시한 이유입니다. 주류 시장은 정말 틈이 없는 시장입니다. 대기업들이 이미 100년 넘게 선점한 시장이죠. 이 사이에서 선양소주는 어떻게 존재감을 키워왔을까요? 주류 시장에서는 사실 회사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회사가 클수록 다양한 유통망을 통할 수 있고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섭외해서 광고 모델로 세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대중술은 소비자들이 한번 정착하면 쉽게 이탈하지 않는 락인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를 초장에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주업계의 광고 전쟁이 치열해졌죠. 자, 이렇게 한 소주 기업이 시장을 점령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소주에는 변화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연에 수억 병씩 팔려나가는데 여기에 작은 변화만 생겨도 소비자 이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무언가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한정판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대형 주류 회사들보다는 지역 주류 회사들이 훨씬 더 도전적입니다. 우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기도 하죠. 대전과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둔 선양소주가 대표적입니다. 우선 선양소주의 조웅래 회장, 요즘 굉장히 핫하시죠?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삼성전자, LG 같은 대기업을 거치고 IT 벤처 1세대 창업가셨더라고요. 1990년대에 컬러링이나 벨소리를 제공했던 오사이오라는 기업이었죠. 그리고 이게 또 꽤 큰 규모로 잘 됐는데요. 2004년 돌연 선양주조를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 금액은 약 300억 원. 이전 사업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회사를 매수했죠. 그리고 직원 딱 2명과 함께 무작정 대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경상남도 분이 왜 하필 대전 소주 브랜드를 샀을까 궁금했는데요. 경상도의 소주 회사들은 알아서 잘 되고 있었고 당시 지역 점유율이 낮았던 선양주조를 사서 키워보고 싶었던 욕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소주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야말로 덕업일치였던 거죠. 인수 당시 지역 점유율은 38%, 이걸 1년 만에 49%로 끌어올리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 진짜 인플루언서입니다. 주로 소박한 안주에 선양소주를 곁들이는 영상들이 올라오는데요. 한 기업의 회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근엄한 모습보다는 벽없이 친근한 모습들입니다. 이 묘한 감성 은근히 빠지게 되더라고요. 60대 후반의 나이에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연에 10억씩 쏟아부으면서 개족산 황토끼를 유지보수합니다. 소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도 소비자와 소통 중이죠. 돈슐랭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은 창업자나 경영자가 회사의 얼굴이 되어서 브랜드를 알리는 기업의 사례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격 없는 소통은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종종 소비자들은 조웅래 회장을 괴짜 CEO, 괴짜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걸 회사도 회장도 알기 때문인지 본인이 직접 광고 모델에 나서기로 합니다. 보통 소주 광고를 하면은 당대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들에게 수십억씩 투자하면서 제작하기 마련인데요. 선양소주는 이걸 포기했던 거죠. 물론 선양소주도 잘 나가는 연예인을 기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너가 모델로 서면서부터는 반응이 더 크게 오기 시작했죠. 실제로 조웅래 회장이 모델을 하기 시작했던 2025년부터 매출이 올랐거든요. 오너가 얼굴을 걸고 직접 홍보를 하니까 진정성 측면에서 무려
무게감이 확 실리기도 했고요. 이건 아마 앞으로도 대형 소주 기업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 외에도 대형 브랜드가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건 제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출시한 선양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소주업계 표준 알코올 도수는 16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선양은 14.9도로 확 낮추면서 최저도수 제품으로 주목을 받았었죠. 점점 소주가 순해지고는 있었지만 보통은 0.5도 정도로 슬금슬금 낮추면서 반응을 보거든요. 그런데 1.6도나 확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편의점 품절 대란이 있었던 선양 오크, 국내 최초로 오크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했던 소주인데요. 이것도 3일 만에 50만 병이 팔려 나갔었죠. 여기에 선양 오크보리까지 출시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했었습니다. 대형 소주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도수를 낮추기 직전까지 저도수 카테고리를 선점하면서요, 새로운 시도를 이것저것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계 뉴스들을 보면서요, 사략 골드라는 프리미엄 소주를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이건 국내산 보리 증류 원액을 오크통에 장기간 숙성하고 물 한 방울 넣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 방식의 프리미엄 증류주라 하더라고요. 국내외 주류 품평회에서 수상도 꽤 받았었고요. 선양 소주는 맛있는 소주를 지향하고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시도들을 보면은 실제로 맛있는 소주라는 걸 연구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야말로 소주 덕후들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최근 출시한 선양 말차도 비슷한 결인 것 같습니다. 소주도 맛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전 제품들은 술이 가진 특성을 좀 더 강화해서 전통적인 주류 소비층을 노렸다면요, 선양 말차는 아예 새롭고 트렌디한 상품으로 새로운 소비층을 노린 것 같습니다. 뒤에서 선양 말차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긴 하겠지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제로 슈거 형태라는 점, 그리고 도수도 14.9도로 순하다는 겁니다. 말차 추출 분말 침출액을 함유했다고 하는데요, 말차는 그 특유의 쌉쌀한 맛을 어떻게 컨트롤할지가 관건인데, 선양 말차는 여과 공정을 거쳐서 말차의 풍미는 가져가면서도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넘김을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선양 말차는 단순히 국내 시장을 위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소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도 하지만 국외로 나갈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한식의 인기도 높아진 데다가 의외로 소주를 찾는 외국인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소주보다는 과일 소주가 인기가 많죠. 현재 우리나라 소주 수출액은 약 2억 달러 규모인데요. 그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과일 소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일 소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현재는 해외에서 더 많이 찾고 있거든요. 외국 소비자들이 말하는 소주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부드러움입니다. 사실 소주 그 자체인 맛만 보면 어떤 맛이 있는 편은 아니죠. 하지만 과일 소주는 소주의 부드러운 맛에다가 향과 맛이 더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말차 소주도 아마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차는 현재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말차가 들어간 음료는 굉장히 많거든요. 소주라고 안 될 것도 없죠. 말차 소주 역시 또 다른 플레이버의 소주로 소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과거 같았으면 이런 실험적인 술을 쉽게 내놓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편의점이라는 든든한 채널이 있거든요. 편의점은 현재 가장 트렌디한 유통 채널입니다. 그 어느 소매점보다도 소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빠르게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들만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신제품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품 기획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양 말차도 GS25 단독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잘 만든 광고 하나보다도 SNS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특색이 있고 인플루언서의 신뢰 자산이 밑바탕이 되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입소문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제품력이 무조건 바탕이 되어야겠죠. 이런 환경도 선양 소주에게는 엄청난 기회일 겁니다. 여긴 뭐 회장님부터가 인플루언서니까요. 너무 많은 정보의 시대에서 진정성은 여전히 통하는 무기죠. 현재 선양 소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쟁자가 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선양 소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쯤 하도록 하고, 일단 가장 궁금한 선양 소주의 선양 말차부터 시음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양 말차를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선양의 말차 소주입니다. 색깔이요,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좀 본격적으로 초록색입니다. 술에는 특히나 소주의 말차가 가진 피니쉬의 그 쌉쌀한 맛이 이게 어떻게 조합될지가 좀 궁금해서 일단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주는 역시 소주잔에겠죠. 회장님 여기 얼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맑은 초록색이고요. 소주 향에 말차 향이 은은하게 살짝 있긴 해요. 마셔보겠습니다. 오묘하다.
말차의 은근한 향이 더해지면서 은근한 단맛이 좀 있어요. 그리고 소주가 가진 부드러움도 당연히 살아있고 희석식 소주가 가지고 있는 피니쉬가 조금 사람에 따라서 안 맞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괜찮다. 그렇긴 한데요. 안주 없나요? 이거 깡소주를 먹어야 돼요 이거. 자, 좀 전까지 깡소주를 마셨으니까요. 이제는 좀 다른 버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소주 하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하이볼이잖아요. 그래서 말차 소주 하이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소닉워터, 토닉워터랑 말차 소주를 섞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하이볼의 사실 근본은 탄산수거든요. 두 개를 한번 비교 시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토닉워터를 한번 타볼게요. 이게 타는 게 사람마다 비율이 다르긴 할 텐데 1대 3으로 할게요. 저도 살아나오고 싶습니다. 많이 마시면은 또 아휴. 달아요. 답니다. 확실히 토닉워터가 들어가니까 달긴 하네요. 자, 두 번째 이제 탄산수를 넣은 이제 하이볼입니다. 확실히 드라이해요. 둘 중에 어떤 게 낫냐고 얘기하면은 저는 탄산수를 넣은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토닉워터는 좀 향이 세거든요. 맛도 세고 그리고 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차 소주를 가려버린다? 향은 비교적 적고 탄산만 더하는 탄산수랑 이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거 강추. 자, 이번에는 선양소주 회장님이 말차 디저트랑 말차 소주랑 같이 해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말차 크림 브릴레에다가 말차 소주를 섞어 먹는다 라고 하길래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유튜버가 이렇게 힘듭니다. 자, 크림 브릴레는 원래 이렇게 위에를 깨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말차 크림 브릴레 자체가 밑에가 말차가 있으니까 확실히 말차가 가진 테이스트가 훨씬 더 강해지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묘해요. 제가 웃은 이유가 있어요. 되게 기묘해요. 아무래도 여기 자체에도 말차가 들어있다 보니까 말차 소주가 가지고 있는 말차의 맛이 조금 더 보강되는 느낌?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를 집에서 혼자 먹기는 조금 그러실 테니까 친구들끼리 한번 모이셨을 때 도전을 해보시고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선양 말차 소주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제가 마셔봤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처음에 막연히 생각했던 것은 말차가 가진 뒤에 쌉싸름한 맛이 소주의 뒤에 쓴맛하고 충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을 줄여버림으로 인해서 말차의 향은 은은하게 나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점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로 슈거랑 도수가 낮다는 점도 요새 트렌드에 맞춘 제품이라 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되게 트렌디한 제품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여도 이게 640ml, 소주로 치면 2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술족이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마시기에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하이볼이 가장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토닉워터를 하지 마시고 탄산수로 꼭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양 말차는요 현재 GS25에서 판매 중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동네 근처에 있는 GS25로 가셔서 한 병 사오셔서 재밌게 마셔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